여러분, 혹시 본인 이름의 뜻과 유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수많은 일본인의 이름 속에 고대 한국어의 흔적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는 가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가설을 따라가는 아주 흥미로운 언어 탐정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해보죠. 예를 들어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성씨인 아베. 이 아베가 혹시 우리말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떠신가요? 해코 연구소의 자료는 바로 이 흥미로운 가능성을 던지면서 이 거대한 탐사에 문을 엽니다. 이 아베라는 하나의 예시에서 시작된 질문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훨씬 더 큰 가설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암호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일본 이름들이 사실은 한반도의 언어에 뿌리를 둔 어떤 숨겨진 법칙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언어 탐정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요, 일본 이름의 상당수가 고대 한국어에서 유래했다는 정말 대담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고대 한국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해독이 가능한 의문 법칙, 다시 말해 소리가 변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암호를 풀려면 비밀 열쇠가 필요하겠죠? 해커 연구소가 이 암호를 푸는 데 사용했다는 세 가지 핵심적인 언어학적 도구들, 그 열쇠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143.6 데이터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언어학에서 소리가 변할 때는 보통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어의 특정 자음이 일본어로 건너갈 때 마치 정해진 짝꿍처럼 규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 소리는 크로, 버 소리는 흐로 바뀌는 식으로요. 두 번째 열쇠는 이름부터가 좀 재미있죠? 잘가사의 원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가라고 할 때 잘의 지자 소리가 일본 인사 사요나라의 읒 소리와 연결되는 느낌처럼요. 한국어의 드이나 쯧 발음이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읒 계열의 소리로 부드럽게 변하는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아가 이 현상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단어의 끝소리, 즉 모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발음하기 편하고 부드러운 이 소리로 마무리되는 경향을 말해요. 이 현상 때문에 단어의 소리는 조금 달라져도 그 뿌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세 개의 열쇠가 다 쥐어졌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열쇠들을 가지고 한번 직접 자연과 지형에서 유래했다는 일본 성씨들을 해독하러 가보시죠. 이제 이 열쇠들을 직접 써볼 시간입니다. 먼저 야마모토부터 볼까요? 산을 뜻하는 우리 옛말 모랑 뿌리를 뜻하는 밑이 만나서 산의 뿌리, 즉 산기슭이 된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일본의 정말 대표적인 성씨죠, 타나카. 이건 평평한 땅을 뜻하던 우리 고어 단이나 달에서 왔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산을 뜻하던 모가 숲을 의미하는 모리로, 섬의 옛말인 셔미, 시마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는 식입니다.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한번 보죠. 야마구치는 모에, 즉 산에 구멍이 난 곳, 그러니까 산의 입구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오카는 욱하고 솟아오른 언덕으로, 하세가와는 우리가 햇곡식, 햇감자 할 때 쓰는 그 새롭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키시는 물가의 킷, 즉 강가나 해안가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지형이나 자연에 관한 이름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사회 구조 같은 것들이죠. 일본에서 정말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죠, 스즈키. 이 성씨의 뿌리를 위로 솟아오른다는 뜻의 우리말 솟다에서 찾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또 나카무라는 안쪽을 뜻하는 안과 집단을 뜻하는 무리가 합쳐져서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무리라는 식으로 해석하고요. 사람이나 사물을 잇다는 동사는 이토로, 그리고 머리 꼭대기나 가장자리를 뜻하는 갓은 카토라는 성씨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해코 연구소가 그들의 주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일종의 스모킹 건이라고 내세우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돌을 뜻하는 우리말 독과 일본어 이시, 딱 들어서는 전혀 다른 단어 같잖아요? 하지만 연구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열쇠들을 사용해서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자, 연구소의 설명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먼저 시작은 우리말 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봤던 두 번째 열쇠 잘가사요 원리가 적용되어 첫 소리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면서 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쇠였던 아가 이 현상을 통해 모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이시라는 소리로 정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주장의 핵심 증거가 등장합니다. 해코 연구소는 옛 문헌에 나오는 돌의 옛날 표기, 바로 돌을 지목하는데요. 이 받침에 리을과 스옷이 같이 있잖아요. 바로 이 받침에 숨어있던 솥 발음이 훗날 한국어에서는 사라졌지만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이시의 솥 소리로 고스란히 보존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주장인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본 셈인데요. 그럼 해코 연구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리가 곧 뜻이며 그 하나의 기원은 한반도이다.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소리에 담긴 의미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아주 대담하고 또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해코 연구소의 주장을 따라서 하나의 언어 탐정 이야기를 쭉 함께 해봤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고 또 불리는 그 이름 속에는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역사의 메아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